자, 안녕하십니까. 맘슈 스피치의 정동훈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NLP 의사소통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신체를 어떻게 작동하느냐의 문제와 두뇌를 어떻게 작동하느냐의 문제가 통합이 되면서 우리 마음 상태를 최상의 마음 상태로 만들 수 있다. 이 최상의 마음은 최상의 행동을 하게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최상의 행동이 습관화되고 또 성격으로 굳어지고 결국 우리 운명까지 이어진다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하셨나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자, 이 두뇌의 작동에 있어서 내부 표상, 즉 상상의 어떤 힘을 내부 표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부 표상을 만드는 힘이 어디서 올까를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보는 겁니다. 내부 표상을 영어로 보면은 internal representation, 즉 내적인 표상, 내적인 표현 방식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즉 상상의 어떤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내부 표상으로 본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상상하느냐의 그 컨텐츠, 내용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본다. 이런 이야기로 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상상의 컨텐츠 구조가 뭐냐를 한번 따져본다면 이 상상의 그 컨텐츠 구조는 바로 오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감이 뭐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시각, 청각, 신체 감각, 후각, 미각. 자, 이게 오감이거든요. 시각적으로 이미지를 그리고, 청각적으로 소리를 듣고, 신체 감각적으로는 어떤 느낌이나 움직임, 분위기를 느끼고, 후각으로는 냄새를 맡고, 자, 미각으로는 맛을 보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자, 이런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근데 그 상상을 하는 그 구조가 사람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는 오감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경험에 꼭 빵을 굽는다면 똑같은 빵을 구울까? 아니면 다른 빵을 구울까? 바로 다른 빵을 굽겠죠. 실제 빵을 굽는다고 생각해볼게요. 실제 빵의 재료는 뭐 밀가루, 뭐 베이킹 파우더, 뭐 설탕, 소금, 물, 뭐 이렇게 빵의 재료잖아요. 그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빵의 재료를 다 나눠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1시간 드릴 테니까 5분에 빵을 한번 구워보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마 사람들마다 빵을 다르게 구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은 사건이나 경험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똑같은 사건 경험을 머릿속에 이미지로 연상하고 소리를 듣고 느끼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는 이 오감의 구조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똑같이 대학시험에 떨어졌는데 어떤 학생은 참 잘됐다. 내가 재수를 해서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한 대학생은 야, 내 인생 끝났다. 정말 죽고 싶어. 이렇게 큰 자존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사업을 보자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꼭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에 큰 실패를 했을 때 A라는 사람은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되겠다. 이 실패의 경험을 토대로 내가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 다음에는 더 크게 성공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B라는 사람은 야, 내가 정말 귀한 돈 다 투자해서 돈을 다 날려버렸으니까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돼? 인생의 절망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절망과 희망의 반응은 어디서 오느냐 말이죠. 바로 이제 오감에 활용해서 온다고 하죠. 오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러니까 지난 시간 제가 연합 분기를 이야기했지만은 자, 긍정적인 것은 연합을 하고 부정적인 것은 분리를 하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해석의 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똑같은 사건 경험을 자, 이것도 참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우리한테 긍정적인 마음 상태가 됩니다 말이죠. 사람마다 해석의 힘도 다르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참 좋은데 이게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부분은 좀 약하고요. 무의식적인, 잠재의식적인 패턴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상상이 되는 힘이 많더라고요. 내부 표상은 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부 표상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지금부터 한번 알아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대한 정보나 사건이나 어떤 사태나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자, VAKOG,
쉽게 말하면 시각, 청각, 신체 감각, 후각, 미각 이 오감의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게 돼요. 자,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자, 신체로 느끼면서, 자, 냄새를 맡고 맛을 보면서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이 초당 200만 피트의 정보가 우리 감각을 통해서 유입이 된다는 뜻입니다. 초당 200만 피트 하면 좀 감이 안 잡히죠? 감이 안 잡히죠? 그럼 단어로 환산한다면 한 5만 자 정도 돼요. 5만 자. 5만 자 하면 좀 감이 잡히세요? 자, 초당, 1초당 한 5만 자 정도의 그런 정보가 우리 감각을 통해서 유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모든 정보가 우리 머릿속에 다 저장이 될까요? 아니면은 저장이 못 될까요? 저장 못 되죠. 마치 이런 거죠. 컴퓨터 용량은 적은데 갑자기 그 컴퓨터에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컴퓨터는 다운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우리 두뇌에 그대로 다 받아들이려면은 이 두뇌가 다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의 필터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마음의 필터가 있어요. 필터. 그 마음의 필터가 뭐냐면은 바로 여기 보면 자 일반화, 왜곡, 생략 이런 거죠. 자 일반화, 왜곡, 생략.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관심이 없는 정보는 그 즉시 바로 삭제를 시켜버립니다. 그 즉시 바로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자 받아들이는 정보조차도 어떤 부분은 왜곡을 시키는데 어떤 부분은 확대시켜서 크게 보고 어떤 부분은 축소시켜서 작게 보는 거예요. 왜곡이라는 것은 우리 안경의 렌즈와 같아가지고 크게 보고 작게 보는 그 마음을 바로 왜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과민 반응, 과민 반응, 과민 반응도 왜곡의 일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너 왜 그렇게 긴장하니?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한다면 자기 스스로 발표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냥 하는 이야기겠지.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발표 불안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발표 불안증이 있다면 너 왜 그렇게 긴장하니? 이 말이 굉장히 큰 상처가 될 거예요. 내가 발표를 잘못했나? 너무 긴장하고 너무 떨어서 창피당한 거 아니야? 똑같이 긴장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작게 바라봤고요. 어떤 사람은 크게 바라봤대요. 작게 크게 바라보는 그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왜곡의 마음이죠. 우리는 누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민하게 과민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둔감하게 대수롭지 않게 그냥 받아넘길 수도 있다. 우리가 안 좋은 것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넘긴다면 참 마음이 편안할 겁니다. 근데 안 좋은 것을 과민 반응한다면 항상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그러겠죠? 우리 마음을 그래서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그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 이제 일반화. 자, 일반화 시작. 일반화는 하나를 전체로 바라보는 마음은 일반화라고 해요. 내가 한두 번 발표를 실패를 했는데 한두 번 발표할 때 긴장되고 떨었는데 나는 발표 불안증이 있는가 봐. 그럼 이건 일반화가 될 거예요. 자, 영업하는 사람이 나는 한두 번 거절을 당하고 영업에 실패를 했는데 나는 영업에는 자질이 없는 사람인가 봐. 이것도 일반화겠죠?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 일반화에 대한 제한적 신념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나는 소심한 사람이다.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발표 불안증이 있어. 이렇게 나는 뭐이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면 이거는 다 일반화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일반화 개념도 다시 바꿔주는 게 참 중요한데요. 나는 소심하다가 아니라 나는 과거에 소심한 행동을 한두 번 한 적이 있었어. 나는 대인 공포증이 있다가 아니라 나는 사람들 만날 때 두려움을 느꼈던 경험이 한두 번 있었어. 난 영업에는 자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난 영업할 때 실패했던 경험이 한두 번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한두 번 실패를 하거나 한두 번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면은 나는 의뢰이 그런 사람이라고 나를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고정관념, 자기만의 제한적 신념을 갖는 경향이 있더라. 이렇게 우리는 누구든지 이렇게 생략, 왜곡, 일반화의 그 마음의 필터를 갖고 있는데요. 이 마음의 필터를 통해서 실제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정보는 어느 정도냐면은 초당 134피트밖에 안 돼요. 자, 처음에 들어올 때는 초당 200만 피트였잖아요. 초당 200만 피트가 머릿속에 들어오면 초당 134피트밖에 안 돼요. 단으로 환산하니까 7 플러스 마이너스 2 크크라고 했어요. 7 플러스 마이너스 2. 즉, 글자 보면 5자에서 9자 정도의 그런 정보만 들어왔어요.
아까 200만 피트가 몇 자라고 그랬죠? 5만 자. 5만 자 정도가 우리 감갈주에서 정보가 유입이 되었는데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은 겨우 5자에서 9자예요. 너무 작죠? 이것도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부산에 가면 해운대 백사장이 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혹시 가본 적 있으세요? 자, 이 200만 피트가 해운대 해수욕장 전체의 모래사장이라고 할 때 두뇌에 들어와 있는 이 정보는 어느 정도냐? 그 모래를 한 주먹을 집어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손에 잡는 거예요. 그럼 손에 남는 이 모래가 있겠죠? 이 모래 양이 바로 144피트다. 그럼 우리 두뇌에 들어온 정보는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 해운대 백사장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손바닥에 남아있는 작은 모래로서 생각하세요? 작은 모래로 생각하죠. 실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 머릿속에 이 생각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믿음, 절대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머리의 생각 때문에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하고, 어떤 사람은 이단 종교에 빠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시작.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지도는 영토가 아닌 거예요. 지도라는 작은 종이에 영토의 모든 정보를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이 있잖아, 종이. 잠깐만요. 이 종이에 제가 사과라고 합시다. 사과. 만약 사과라고 쓴다면 이 종이에 사과로 쓴 이 글자가 사과의 모든 걸 표현하는 것일까요? 실제 사과를 담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과의 색깔, 뭐 이미지 이런 게 다 표현되는 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지도라는 이 종이에 학교를 표시하면 학교의 어떤 뭐 태극기, 그렇죠? 교회를 표시하면 뭐 십자가, 뭐 철도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이렇게 선에 뭐 점을 친 것, 이런 어떤 뭐 생략을 한 어떤 부분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정보를 다 담을 수는 없다고. 우리 두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두뇌도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아주 일부분만 담는데 그 일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진리인 것처럼 자기만의 신념과 자기만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NLP 훈련의 목적은 뭐냐면은 자, 이 마음의 지도, 이른바 내부 표상, Internal Representation IR이라는 이 개념을 어떻게 하면 좀 풍성하고 선택의 폭이 넓은 마음의 지도로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인생의 길을 가고 성공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마음 상태를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이게 NLP 훈련의 목적이 되는 것이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마음의 필터를 통해서 생략된 부분, 왜곡된 부분, 일반화된 부분,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되겠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내 내부 필상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면, 자, 긍정을 더 연합을 하고 부정을 분리를 시키고 모든 일어나는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 상태, 내 감정 상태가 세상의 감정 상태가 될 수 있다면 이 행동은 긍정적인 행동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성격을 만들고, 성격이 운명을 만든다면 우리는 우리 운명의 키를 잡고죠. 키. 그래서 이 NLP는 바로 이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 운명마저도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한 마음의 과학, 마음의 사용법, 마음의 매뉴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그림이 좀 잘 이해가 된다면 앞으로 NLP 공부를 할 때 좀 더 재미있게, 쉽게 공부를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부터 또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